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시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제목, 바보 상자로 세상을 알려고 하면 세상 바보가 됩니다. 라고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은 바보 상자, 이 바보 상자가 뭐냐면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근데 넓게 보자면 텔레비전, 인터넷 뉴스, 유튜브까지 포함되는 건데, 흔히 텔레비전, TV를 바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TV를 좀 나쁘게 보는 말로 바보 상자로 표현하죠. 근데 정말 이 바보 상자라는 별명을 잘 지었어요. 왜냐, 정말 바보 같은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TV에서 하는 것들이. 요즘 TV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로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대 유튜브 보는 이유도 TV를 안 보니까 보고 계신 거겠죠. 제가 지금 방송한 시간이 그 TV에서 이제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온 시간대는 겹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방송을 본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TV를 떠났다는 얘기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TV를 즐겨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TV를 안 켜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TV가 좀 현대인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이제 집에 TV를 놓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TV라는 게 요즘에 좀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앞으로 거실이라는 것도 이제 원래 TV 놔두고 소파 놔두는 그런 곳인데, 그런 것도 이제 그냥 방처럼 쓰지 않을까, 거실의 존재도 이제 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그런 장소인데, TV가 필요가 없으니까 거실도 이제 누워서 할 게 없잖아요. 네. TV에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나 좀 약간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TV를 많이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선입견과 약간 현실 사회나 부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애나 결혼 관련해가지고. 사실 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TV에서 방송한 뉴스나 예능 같은 것들이 곱씹어보면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기 때문에 TV를 손절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거겠죠. 아무튼 가면 갈수록 TV가 바보 상자를 하는 행동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TV가 지금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청률을 나오게끔 하고자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원래 안 하던 짓도 해요.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컨텐츠도 막 건드리고 합니다. 그만큼 TV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네, 공중파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종편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발악할수록 원래 고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떨어져 나가겠죠. 새로운 사람도 유입도 안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TV는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거야 그분들 사정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본 결과 SNS나 미디어 등이 원인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는 신문제도 사회였고, 그 논리면 천민 편민들은 양반 귀족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에 못 견뎌서 화병에 다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를 이어갔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수긍하고 나의 삶과 귀족의 삶을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분리해서 살아왔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나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을 딱 그어야 하는데, 저 벤츠가 내 거였으면, 저 샤넬이 내 거였으면 하는 욕망과 TV에 나오는 것과 내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에 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신문제도처럼 아예 바꿀 수 없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하는 미디어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계층이동을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못 나서라는 자책에서 비롯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조선시대를 얘기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지금 미디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끔 해줘요. 네, 원래는 일반 서민들은 부자의 삶을 몰라야 되는데 미디어가 자꾸 가진 자들의 삶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반면에 서민들의 생활상은 안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어. 이게 뭐냐 하면 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 옛날의 미디어들은 오로지 서민들의 삶만 보여주고 부자들의 삶은 안 보여줬어요. 그래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90년 드라마 보면 대부분 서민이었지 부자는 안 나왔어요. 그 주인공들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네. 옛날에 그 남자 주인공들 직업들은 뭐 반달, 건달 아니면 뭐 배달부, 정과자 이런 게 주인공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런 주인공 없죠. 남자가 뭐 재벌집 회장의 아들이거나 성공한 사업가,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진 사람의 모습을 너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가진 자들의 삶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반적인 스탠다드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다수의 사람들은 아, 나는 왜 저런 수준의 집을 가지지 못하고 저런 사람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저거밖에 안 될까? 난 저 발끝도 못 쫓아가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몰라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실에서 우리가 부자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까? 강남 그 고층 빌딩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부안 철저해서. 일반 사람들은 문제박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몰라야 돼. 근데 몰라야 되는데 자꾸 미디어가 그런 가진 사람들의 삶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비교를 많이 시킵니다. 일반적인 것처럼 많이 보여줍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 보는 절대 다수는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못 가진 사람들이죠. 못 가진 사람들이 그걸 보다 보니까 자꾸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아까 여기 채팅에 나온 내용인데, 댓글에 나온 내용인데, 나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을 딱 그어야 하는데, 저 벤츠가 내 거였으면, 저 샤넬이 내 거였으면 하는 욕망과 TV에 나오는 것과 내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에 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특히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드라마 예능은 완전 다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미디어에서 뭔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뭔가 정석인 것처럼 그게 일반의 삶인 것처럼 인식을 해. 특히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보통 남자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못 만나죠. 저기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레벨도 다르고 능력치도 다르고 벌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과 내 삶을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연관을 너무 많이 지어버려요. 연관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이라고.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어에 자꾸 뭔가 여러분하고 저희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쇠갑바지 고생해도 저게 안 될까? 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간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배역들 다 다른 공간이야.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주인공은 굉장히 가난하고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부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애초에 부잣집 도련님이 그 가난한 여자를 만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눈이 삔 것도 아니고요. 그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해요. 재벌들은. 결혼도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당연히 가진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거의 매일같이 드라마에 찍어내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냐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에 아직도 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한 미디어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계층 이동을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못나서라는 자책에서 비롯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거,
이 부의 능력이나 수저 계급 넣는 거 어떻게 솔직히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자, 누가 성공할 수 있다고 희망 고문 그냥 사기꾼 말이죠. 누구나 성공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뭔가 성공에 미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없는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을 딛고 뭔가 잘 돼가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 같은 거, 개천에 용한다. 그런 것들 찾아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야. 근데 개천에 용낸다고 또 못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능력껏 맞춰 살면 돼. 근데 그걸 굉장히 뭔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 계층이도 못하는 게 좀 슬프긴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빨리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기를 높게 느끼는 감정.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감정이 자존감인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 이동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깎아먹어요. 너는 왜 좋은 부모님을 태어나지 못했냐?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많이 깎아먹습니다. 자기 학대를 밥 먹듯이 해요. 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좀 위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학대합니다. 이 못난 인간아, 이 모자란 인간아, 이 못 가진 인간아, 이런 식으로 학대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 미디어에서 자꾸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의식을 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는 SNS까지 있다 보니까 SNS까지 가세해서 자꾸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비교를 하게 할 수 있는 잣대나 어떤 수치나 자료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 계속 떨어져 가는데 멘탈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계층 이동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가는 건 못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중산층이나 그 정도까지 관계에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험난하단 말이에요. 극복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야. 네.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가능해. 근데 부자는 힘들죠. 못 가진 사람이 중산층 정도만 가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인생 승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생 승리를 생각하지 않죠.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야 중산층밖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산층 정도만 가도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을 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부정을 해, 한국 사회에서. 어차피 서민 중에서 중산층으로 갈 만한 사람도 몇 명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자빠지는 사람이 더 많죠. 무리하다가.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다가 빚더미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현실에는. 그래서 서민들은 계층 이동을 뭐 부자로 못 간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중산층이라도 가자. 서민 집에서 넉넉한 서민들라도 가자.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가야지 갑자기 5, 6개라는 순간에 점프해서 못 갑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점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점프하려고 하다가 다시 반대로 5, 6건 뒷걸음질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더 이상 여러분 제 살 깎아먹지 마세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SNS 통해서 자꾸 깎아먹지 마.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모습이 전부 다 진실이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는 모습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아요. 방송은 이미 왜곡, 조작, 자기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하다못해 SNS도 여러분 생각해봐. 조작을 많이 하고 자기적으로 하잖아. 그걸 진짜로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더 많아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합성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저게 전부일 거라 진짜일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삶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깎아먹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